안녕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중국 학원을 오래 했고 계속 중국어라든지 중국 음식, 중국 문화, 역사 이쪽으로 관심도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쭉 지내고 있고 중국어 수업도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구남균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를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운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반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반점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화교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내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제가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쭝씨, 우리가 쭝씨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국 공부하고 나니까 그 이름이 쭝씨가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유추는 해보는데, 그 친구하고 뭐 아주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분이 있었고 공도 한 번씩 차고 어릴 때 그래 다니다가 중국에 관심이 있었죠.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대학 입시할 때 돼가지고 과를 정할 때, 아니 저는 이유도 없이 중문과 갔습니다. 중문과를 다녔고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껏 놀다가 군에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할 즈음에 왠지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고 나서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유학을 한 1년 코스로 다녀오고, 그리고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대만에서 오신 그 교환교수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선생님 조남이 황자띵 교수님 그 조교도 하고, 그래 이제 복학하는 친구들이 놀랬죠. 아니 공부 안 하던 구남규이가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의 조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어를 계속했고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92년도에 한국 중국이 수교를 했고 전격적으로 저는 93년도에 바로 그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중국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심양 쪽으로 자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가 한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가 천진하고 상해, 그래서 텐진, 상하이 이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국내선을 갈아타고 심양으로 가고 했었는데, 그 심양에서 한 3년에서 3년 반 횟수로 말입니다. 중간에 한국도 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천진에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체류했었죠. 다르죠. 일단 방언으로 본다면 대만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 민남어라고 해서 민난위, 그리고 그 본토에는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진짜 많은데 주로 그 중국어를 표준어를 결정할 때 중국 북경 방언과 동북어, 중국 북경어와 동북지방, 중국 동북지방이라고 하면 길림, 흑룡강, 요령 요 세 군데를 기초 방언으로 해서 그래서 그 중국 표준어가 결정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지금 뭐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교포들이 동북 삼성에 많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가 옛날에 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자리를 잡고 뭐 3세, 4세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3대, 4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나마 또 좋은 게 결국은 표준어를 구사하는 쪽에 계셨던 거죠. 그리고 뭐 다른데 방언 이런 뭐 너무 많아서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많습니다. 홍콩에 가면 광동어, 조금 전에 말했는 대만에 가면 민남어, 그리고 또 절강성에 가면 절강성 사람들하고 절강성하고 강속성하고 붙어 있는데도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은 진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대. 그러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제가 이야기 듣기로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막 술 먹고 한 잔 먹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지만 중국은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중국에서 전통의 대학교라고 명문대학교라고 딱 이야기하면 예전부터 북경대, 청와대, 남계대, 무한대, 뭐 절강대 이런 쪽이 전통의 이제 대학교라고 봐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천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천진에 그 영향이 있어서 천진에 오래 살면서 천진 최고 명문대학교가 남계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학원을 하다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그 입시 담당하시는 분들 뵙고 제가 확신이 있어서 그 남계대학교 에이전시를 한 몇 년간 했죠. 오래 했고 많은 학생들이 남계대학교로 입학을 했고 그것도 뭐 좋은 결과 가져온 학생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때 공부시킬 때 제일 제가 화두로 든 것이 뭐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엄청나게 중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졸업을 못하고 돌아가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중국에서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외국인들만 모아놓고 하는 과가 있었거든요. 거기 말고 중국인들과 같이 하는 과로 보내자. 그게 제 목표가 돼가지고 공부를 좀 빡시게 시켰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끼리 또 다른 외국인들끼리 하는 공부하는 그 과에 가더라도 좀 수월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공부를 좀 많이 시켰고, 그래서 입학까지 제가 책임을 졌죠. 뭐 천국이라고 봐야죠. 뭐 당장에 우리가 멀리 안 가도 따뜻한 지방의 그 남쪽에 대만이나 홍콩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행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 길거리에서 뭐 음식 천국이죠. 정말 많습니다, 음식이. 중국 길거리 문화와 음식물과 우리나라 음식물 차이가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중국은 아직도 야시장이나 길거리의 음식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길 나가면 정말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고, 또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도 알지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순수 길거리에서 파는 것들은 지금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위생법 때문인지 아니면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포 없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신고가 있는지 그건 내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흘러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전부 실내로 다 들어갔죠. 그런데 분식업은 실내에 들어가서 개방해서 마치 야외에서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밖에 서서 먹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테이크아웃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발전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뭐 법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중국도 밖에서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위생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지만 아직도 중국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영업, 특히 요식업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자기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토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약간의 수입만 있어도 된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해야 될 거고, 직원관리. 그리고 저처럼 직접 하는 사람은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라. 지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일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휴식과 일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두시지 않으면 안 된다. 체력관리,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법. 그렇게 미리 이게 힘들다는 걸 알면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그게 무너진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뭐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 이익이 발생해야지 가정이 돌아갈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잘 되겠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음식이 다 맛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되면 식당이라도 하지 뭐, 이런 말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 대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예. 프랜차이즈를 하게 될 때 잘 알아보는 것, 그리고 계산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믿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는 것, 이것이 선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시작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하고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봐라.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얼마나 그 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다시 중국어를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감하지 않다, 너무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평생을 정말 과감해 봤는 저로서는 이제는 좌고 우면이라고 합니까? 왼쪽으로 살피고 오른쪽으로 살피고, 그것이 주저함으로 생각하는 그런 좌고 우면이 아니고 철저하게 알아봐야 된다. 힘들었던 분들도 만나보고 성공했던 분들도 만나보고 그 안에서 자기의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식업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오너 때문에 시끄러운 게 한두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큰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릇이라면 장사의 그릇뿐만 아니라 인격의 그릇도 커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죠? 분식점은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장사가 좀 되긴 되더라도 또 분식을 선택해가지고 또 저와 집사람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가 덜 됐고, 지금 배달을 하는 쪽에 하고도 문제가 많은데, 저희 음식은 배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이 배달되면 거의 퍼진다고 하죠.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떡볶이, 다들 하시는 떡볶이는 좀 덜하고, 라볶이, 라면도 배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우리 전문 용어로 직백 하는데, 직접 배달,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뭐 돌아는 가는데 매출에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또 써야 되는데 제가 막 재미를 많이 느끼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 거를 키워서 프랜차이즈화를 해보겠다 이런 열정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머무르니까 아무래도 재미가 덜 하겠죠. 뭐 젊어서 시작했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체력적 고갈, 그리고 분식이라는 그 업종에서의 그 한계,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그 음식을 고집하고 있는 나의 현재 모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장사는 좀 그런 데도 딴 데보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듯한 기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내가 마눌님이라고 딴 데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고생 많았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고생 많지만 내가 옆에서 힘내주고 또 마눌님이 내한테 항상 힘이 되니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바라는 목표 한번 이뤄봅시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늘 건강하게 계셔주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힘이 되니까 늘 건강하시고 정말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자영업을 하시거나 특히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준비 과정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위에서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들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를 제일 조심하십시오. 그때 한 번 더 체크하고 내가 놓친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후회하지 않겠다고 생각됐을 때 모든 일을 실행해 주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는 일이 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확신이 생겼을 때 내 스스로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꼭 좋은 일 생기실 겁니다. 비록 제가 자영업 요식업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5년 차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중국 문화 역사로 다시 한번 또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